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면담을 가지고 질적 연구 패러다임별로 어떤 형태의 면담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배경별로 면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짧게 개관해 보겠습니다. 면담은 영어 단어 그대로 보면은 인터뷰죠. 그러니까 관점과 관점 사이입니다. 연구자와 아니면은 면담 참가자 두 사람의 관점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는 걸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면담이 뭐냐, 그리고는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조화된 면담, 그다음에 비구조화, 구조화되지 않은 면담, 그리고 semi structured form 이렇게 해서 면담하실 때 연구자가 꽉 닫힌 질문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개괄적인 출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속되는 질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구조화된 면담이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질적 연구에서 꽉 닫힌 면담보다는 답변에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서 후속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반구조화된 면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화되지 않은 면담 이런 거는 그야말로 가 보고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연구 질문만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고요. 뭐 정확하게 어디에 매핑되느냐 그렇게 분류하기는 거는 무의미할 것 같고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개략적인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되 상황에 따라서 후속되는 질문을 새롭게 만들거나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latively unstructured interview, 여기 보시면 the life story interview mentioned above seeking to highlight the most important influence, experience, circumstance, issues, themes and lessons of a lifetime. 여기 보면은 상대적으로 구조화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생애사 연구 있죠. 삶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뭐 면담에 참여하는 사람이 피면담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상적인 질문 같은 거는 가능하겠지만 거의 구조화되지 않은 면담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은 여기 면담 유형별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면담은 뭐 하는 거냐? 그 보시면은 목적은 일상적인 대화와 달리 친구들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 면담이란 not conducted for their own sake. 아, 그 대화 자체를 위한 대화가 아니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삶의 상황을 갖고 들어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life world is free reflective." 이미 연구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상황에서 숙고한 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pre-theorized. 왜냐하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론화되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연구자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선입견, 선행 지식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면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삶의 경험을 이해한다 또는 그 의미를 구성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멜로 뽕띠 나옵니다. 현상학자, 몸 철학, 몸의 현상학 얘기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후설, 현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소위 말해서 관점주의입니다. All my knowledge of the world, even my scientific knowledge, is gained from my own particular point of view, or from some experience of the world without which the symbols of science would be meaningless. 이해되시죠? 이미 아까 제가 디코딩이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한 코드가 없으면 봐도 몰라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장점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되겠죠. 모든 관찰과 면담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 모든 것에는 코드, 디코딩 작업이고요.
거기에는 해당 분야, 학문 분야의 기호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나의 지식은 과학 지식조차도 내 자신의 구체적인 관점에서 얻어진 거다. 이해되시죠? 내 관점에서 본 거라고요. 아니면은 나의 배경 지식,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내면화하고 그런 거고, 또는 어, 해당 분야의 기호를 가지고 그게 없으면 불가능할 without 어떤 심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디코드가 안 되잖아요. 코드, 심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나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다.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we must begin by reawakening the basic experience of the world of which science is the second order. 안다는 것 자체가 2차원적인 거죠. 2차적인 것. 그리고 1차적으로는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에 대한 우리의 기초적인 경험을 일깨우는, 새롭게 일깨우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terpret the meaning이라고 돼 있죠. 면담 참가자가 말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과학 철학 용어로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럼 해석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프리시어리란 말이 있었죠. 사전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보고 연구자의 주관을 내려놔라 이런 말은 그거는 그 연구자 피부 바깥으로 뛰쳐나오라는 소리예요. 내가 아니고는 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특정 연구자가 특정 사례나 면담을 수행하는 거라서 그 연구자의 총체적인 모든 감정과 선행 지식과 선 개념과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bviously the person having experienced the anxiety should be listened to. 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긴장감 같은 것도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되겠죠. 면담 상황에서 which is why we choose to interview. But if there is one lesson to learn from 20th century human science, 20세기 선행 과학이나 각 분야별 언어나 기호가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20세기 인간과학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정신분석학부터 후기 구조주의에 이르기까지 it is that we as a human subject do not have full authority concerning how to understand our lives because we do not have full insight into the forces that have created us. 이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어떤 주어진 현상이나 면담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총체적인 굉장히 다양한 배경 이론이나 관점이 렌즈가 그 들여다보는 렌즈 있죠, 렌즈가 있을 수 있다. 정신분석학으로 볼 수도 있고, 뭐, 후기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왔노라, 보았노라, 완벽하게 이해했노라. 이거는 꿈꾸기 어렵습니다. 면담에서. 예,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박스 글인데 원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면담 장면을 전사한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diagnostic culture라고 in which I studied the impact of psychiatric diagnosis on individuals and society together with my research group 3. 여기는 문화 진단 이런 경향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ADHD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해당 공동체에 문화 속에 면담자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 속에 연구자가 있는 거고. 요거는 문화가 백그라운드로 작용하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텍스트 보실 때 콘텍스트 보셔야 됩니다. 이제 콘텍스트에 해당하는 게 문화고요. 텍스트에 해당하는 게 개인이겠죠. 개인. 어떤 맥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화 진단 배경을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을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질적 연구 면담의 역사 부분에서 현상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이데거, 다자인 그래서 독일 말이고요. 현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uman existence라고 나오죠. 우리말로는 그냥 현존재라고 번역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데거 이야기까지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교육학의 해석학의 최고봉 리케르입니다. 리케르. 리케르는 뭐라고 말했냐면 is no more than a biological phenomenon as long as it has not been interpreted. 해석되지 않은 상태로는 그냥 생물학적 현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재료, 진료, 그냥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누가 먹고 자고 살다 죽었다 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듯이 그 나고 성장하고 그 멸이라고 그러죠. 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멸하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추나추동이라고도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석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no more than a biological phenomenon 생물학적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은 해석이죠.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봤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론입니다. 그 New Paradigms and Controversies in Qualitative Interviewing 인터뷰를 할 때 질적연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저희 질적연구 패러다임. 그 다음에 어떤 논쟁거리가 있느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로맨틱 이해되시죠? 감정이입을 뿜뿜뿜 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conceptions present the aim of interviewing as acquiring revelations and confessions of the subject through an intimate relationship. 이게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은 난데없어 하십니다. 아니 뭔 소리요 하실 텐데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브젝트라서 예전엔 연구 대상 그랬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라고 부르거든요. 연구 대상의 고백 있죠, 고백. 그리고 이거 뭡니까? 게시죠, 게시. 기존에 덮여있던 거, covered, 리얼러티나 체험이나 그런 걸 uncover, undercover가 아니고요. uncover, uncovering,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revelation, reveal이죠, reveal, 드러내다, 노출하다. 그러면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로맨틱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이거는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굉장히 친밀한 상태에서 내부에 정말로 제대로 된 연구자가 아니면 이거는 포착해내기 어렵죠. 그 사람이 감히 한 번도 말해보지 않고 노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듯이 이야기하는 걸 담아내는 거예요. 보시면 어떤 패러다임이 있냐면 페미니즘 나오죠. 예를 들면 뭐 LGBT 연구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존의 주류의 지난번에 사례 연구할 때 놈이란 얘기 했었잖아요. 표준이나 규준이나 정규 분포에 들어가지 않는 주류가 아닌 마이너 또는 타자라고 부르죠. other, the others. 우리 속에 못 들어가고 우리라는 전체 집합 속에 못 들어가고 소외된 타자들, the others. 이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고백하듯이 끌어내는 그런 면담을 로맨틱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 챕터 저자가. 두 번째 면담 패러다임의 유행은 컨스트럭셔니스트 보세요. Attention is thus put on the situational practice of interviewing, and there is a disbelief in conceptions of data as a stable nugget to be mined by the interviewer. Instead, the interviewer can be conceived as a traveler whose journey is delineated by the local context of the interview. There is a focus on how rather than the what of what emerges through the situated interaction of the interview.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새로운 의미 발굴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성주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구성주의 보실 때 단어 스펠링 주의하셔야 됩니다. 컨스트럭셔니스트죠. 저희가 알고 있는 교육학의 의미 구성할 때 그게 구성주의는 컨스트럭티비스트거든요. 여기가 constructivist 할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 상징 체계
입각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거고요. 컨스트럭셔니스트 그러면은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새로운 코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진리가 있다라고 열어두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할 때는 보세요. 면담 인터뷰어 그러면 면담을 진행하는 사람 연구자입니다. 그다음 인터뷰이 그러면 피면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담자가 보세요. 어떤 게 데이터는 아주 안정된 덩어리 있죠, 덩어리. 금괴 패듯이 너겟 아시죠? 치킨 너겟 같은 거 이렇게 덩어리 있죠, 덩어리 살코기 덩어리. 그래서 금괴 캐듯이 딱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채굴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광산에 채굴하러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객관적인 데이터 덩어리, 리얼리티 또는 진리 그거를 마이너 있죠, 마인. 광산 채굴하는 거 있죠. 광산, 마인, 채굴하다. 비트코인 채굴하다 할 때 그 마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컨스트럭셔니스트는 그게 아니고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면담자 또는 연구자는 여행자라고요. 여행 갈 때 정해진 경로대로 가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올 건지는 열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사 경로별로 여행을 가더라도 근데 이거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여행이라고 비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뭐예요? 무엇으로 묘사되냐면 어떤 지역적인 맥락 속에서 연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how에 있어요. 무엇을 얻어낼 거냐. 무엇을 얻어낼 거냐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 거냐고요.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인터뷰에 상황 의존적 상호작용. 왜냐면 어떤 특정 맥락 속에 들어가 situated interaction이란 말 있죠. 갔는데 뭐 분위기가 뭐 별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연구 면담 하시는 분이 굉장히 우울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쨌거나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출연하는 what보다는요. 뭐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가 더 초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열려있는 질문이나 여행 생각하시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접근하고 그게 더 중요하죠. 걸어가냐 타고 가냐 이런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what을 이건 뭐다 그거를 잡으러 나가는 그거보다는 컨스트럭셔니스트 구성주의라고 번역되는 다른 스펠링에 요거는 조금 더 열려 있고 개방적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나 여행자처럼 열어둔 채로 어떻게에 초점을 맞춘다. 요렇게 지금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포스트 모던 이거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렇게 일단 표시를 하고 transformative conceptions address interviews as a dialogic and performative process that have the goal of bringing new kinds of people and new world into being.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몰랐던 세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요거 새로운 세상을 존재 속으로 가지고 오다. 또 뭘까요? 새로운 인간의 종을 이제 존재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New kinds of people and new worlds into being. 이해되시죠? 새로운 인간 종.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아니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리얼리티를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구나. 진단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는 이런 세상도 있구나. 다르게 보기? 아니면은 또 어떻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하튼 기존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금 새로운 뭐 사람의 발견, 뭐 종의 발견까지는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래요. 포스트 모던은. 모던하고 포스트 모던은 시대 구분이기도 하고요. 시대 구분. 모던 이후란 뜻이죠. 모던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인간 이성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 사람만이 에이전시고라는 그런 관점이 있죠. 근데 포스트 모던은 그게 아니에요. 약간 인간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우리의 포뮬라, 상징, 체제, 언어, 구조, 질서로부터 벗어난
그런 개념들도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서 패러다임별로 결론은 철저하게 감정에서 감상적으로 여기 저희가 뭘 하나 빼먹었네요. 저희가가 아니고 제가 네오 파지티비스트 여기도 이게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conceptions put emphasis on how the interview can be used to disclose the true self of the subject, ideally giving the researcher valid, dependable data that are only available through interviews if the interviewer employed non-interfering or receptive style. Close to Roger's conception of the interview. 요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갑자기 인터뷰를 면담을 왜 다루냐면요.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서 어 인터뷰의 종류가 접근이나 글쓰기나 인터뷰 수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실증주의는 객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객관주의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연구 대상의 진면목, 연구 대상조차도 몰랐던 진정한 자아 찾기를 클로즈가 아니고 디스클로즈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폭로하는 거.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비유가 좀 거시기하긴 한데 남편한테 맨날 매맞고 사는 아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를 미처 몰라요. 그리고 그게 심각한 문제 상황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해서 아니면 자기가 매를 번다 그러죠. 매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약자인 경우에 그렇지만 그래서 진짜 더 트루 셀프를 연구자가 어 약간 계몽시키는 거 있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억압받고 있는 거야. 너 그거 매 맞고 사는 거 정상 아니야. 비정상이야. 요런 거 있죠. 그래서 진짜 요런 형태의 면담을 통해서는 연구자는 타당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요. 면담을 통해서. 실제로 양적 연구 통계 분석하고 나면 실험군, 통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왜?를 몰라요. 물론 트리트먼트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실 연구를 하면 교실 닫힌 문 뒤에서 실험군하고 통제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상세한 이야기는 안 들려주거든요. 면담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연구 대상, 면담에 참여하는 사람을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고 밝혀주는 거. 또는 진정한 자아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또는 the essence of her or his experience. 그러니까 요거는 실증주의라서 그래요.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단 하나의 리얼리티가 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그 진실, 리얼리티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증주의는. 그래서 이제 요 챕터에서는 연구 패러다임에 대해서 면담의 종류를 1번 신실증주의라고 분류를 했네요. 그다음 두 번째 로맨틱. 요거는 철저하게 해석주의나 그런 전통이겠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친밀해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래퍼 있죠. 래퍼 뭐 RAPPORT 래퍼 형성되기 전에는 면담자들이 입을 잘 안 열어요. 그리고 누가 그 자기 좀 이렇게 뭐 창피한 이야기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컨스트럭셔니스트 이거는 우리가 몰랐던 세상,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요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 여러 가지 진리,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내야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걸로는 안 보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연구 자체가 연구 도구다. 면담 자체가 당연하죠. 면담 도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는 사회적 실천의 하나다. 면담하는 거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게 뭐냐 그러시면요. 초보 면담자들 같은 경우에 면담에서 녹음해 오잖아요. 연구자 녹음 목소리밖에 없어요. 그거는 망한 면담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그 사람이 말로 리얼리티를 포착해야 되는데 가서 자기가 강의하고 오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건 면담이 아니죠. 면담은 다이얼로그잖아요. 너와 나의 관점을 공유하다. 아니면은 내가 마음을 내고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해서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 혼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뷰는 사회적 실천 중에 하나다. 그리고 면담하는 동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그 상황 인식도 되고요. 면담 그 자체가 또 효과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문가가 하여튼 뭐 치료 개념도 들어가니까 좀 그렇죠. 근데 면담도 잘 진행한 면담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면담은 사회적 실천이다.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what people say is seen primarily as account, as a topic, or subject matter in its own right.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있죠. what. 그거는 1차적으로 설명이죠. account.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고, 그리고 어떤 주제나 또는 어떤 subject matter, 내용 영역, 그 자체로, 그 자체의 그 뭡니까? 권한을 지닌, 아니면은 정당성을 지닌 그런 거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어떤 설명일 수도 있고, 어떤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내용 영역에 대한 자기만의 고유한 권한을 가진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analytic focus on situated interaction, the how.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황 의존적인 상호작용이라고요. 답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연구자하고 피면담자 사이에 권력 관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연구자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교수가 학생을 면담한다든지, 뭐, 그 자체로 어쨌거나 약간 이 사람이 갑이고 피면담자가 을인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강요된 답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 의존적으로 면담을 어떻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접근해서 그 답이 나왔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야 본전입니다. 면담하실 때. 더구나 사회적 약자를 면담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프로치,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relevance of interviewee accounts becomes a main challenge. 이것도 그렇죠. 피면담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설명의 관련성, 적절성, 엉뚱한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초점을 벗어날 수도 있고, 연구자가 묻는 거를 요리조리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가 실제로 자기 내면의 이야기나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구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소설 쓰듯이 아니면 앵무새처럼 그렇게 들려줄 경우에는 이건 망한 거죠. relevance, 관련성, 적절성. 그 다음에 마지막 paradigmatic examples include discourse and conversation analysis. 연구 패러다임적인 연구 면담에 대한 샘플로는 담론이나 대화 분석 이런 거 이거 분석 방법입니다. discourse라는 말은 푸코 용어고요. 미셸 푸코. 다이얼로그랑 같은 말인데요. 여기는 권력 개념이 들어갑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느냐, 그리고 누가 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느냐. 말한다는 거 권력이에요. 회의 참여하셔가지고 발언기에 못 얻은 적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그쪽이 말할 시간 아닌데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너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요겁니다. 디스코스 그랬을 때는 말할 수 있는 권력 관계, 대화에도 권력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코드를 읽어내셔야 돼요. 교실 담론 분석 그러면은 선생님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죠. 교사가 말할 때는 뭐 학생은 개입하면 안 된다라든지 뭐 질문 시간에만 질문해야 된다든지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라도 쉽게 언제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게 드물죠.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관계고요. 그래서 사례 연구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 면담을 수행할 때도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나 면담 분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면담에서. The asymmetrical power relation of the interview. 면담에는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내재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interview is a one-way dialogue. 면담은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인 대화다. 모놀로그는 아니고, 모놀로그는 이제 혼자 그야말로 하는 거고. 앞에 또 다른 화자를 앉혀놓고 이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인터랙션이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면담은 instrumental dialogue, 도구적 대화다.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목적성을 지닌 대화죠. 그다음에 인터뷰는 조작적인 대화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 얘기 말고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몰이 하듯이 이렇게 특정 경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뭐 faking friendship, 그다음에 뭐 친밀 관계를 막 꾸며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doing rapport, 지지를 제공하거나 라포 형성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interviewers monopoly of interpretation. 요거는 해석에서는 연구자 있죠, 연구자. 연구자가 독단적으로 해석하죠. 독점. 왜냐하면 해석 단계에서는 빅 인터프리터라고 표현했네요. 피면담자가 해석에 개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 부분에서도 똑같은 면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 부분에서 패러다임에 따라서 논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접근하는 방법, 면담은 하우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면담의 미래, 아직 그려지지 않은, 가보지 않은 영역, uncharted area 해서 로저의 면담법, 소크라테스 로저라고 이제 아까 보셨죠? 네오 파지티비즘.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 나왔네요. 신물질주의에서 면담이 요즘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면담 부분 할 때 저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여기 보이시죠? material turn, 물질적 전해.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non-human things. 인간 말고 더 있죠? 비인간 agency. 비인간 행위 주체, 인간 아닌 행위 주체자들을 인정해 주는 게 포스트 휴머니즘. 다른 말로 물질 중심. 그래서 네오 머티리얼리즘. 거기서 유행하는 단어가 여기 보이시죠? 코에이전시, 코전트. 그다음에 디컨스트럭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 구성 말고요. 그 너머 다른 의미, 다른 의미를 포착할 수는 없을까?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서 면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